1. 무적호털 보보보의 보보보. 주인공 보보보는 근육질 몸매에 파란 티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아프로 머리와 특이한 선글라스에 엄청나게 긴 코털을 휘날리죠. 이렇게 충격적인 모습의 주인공만큼 만화의 줄거리도 매우 황당합니다. 약 서기 3000년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알데가르퉁 제국은 반들반들이나 4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 국민의 털을 밀어버리는 일명 털 소탕 작전을 시작했죠. 이후 털 소탕 전속부대 모발대의 폭력에 맞서 두 발의 자유를 위해 저항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코털 진권의 정통 계승자인 보보보인 것입니다. 이 줄거리만 본다면 보보보는 단지 외모만 특이할 뿐 평범한 배틀만화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 에피소드가 보보보의 돌발 행동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헤어스타일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아프로 머리에서는 온갖 인물들이 튀어나오죠. 떡꼬치맨, 락밴드, 오리반스의 아버지와 심지어 유희왕의 주인공까지 나오며 도저히 전개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보보보는 동료를 대하는 나쁜 태도 때문에 등장인물 중 가장 사악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배틀만화 주인공은 동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보보보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정의 힘이라며 동료를 무기나 방패로 사용하거나 적을 눈앞에 두고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동료가 인질이 되어도 걔는 인질이 될 가치도 없어! 라며 악당과 함께 공격해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무적호털 보보보는 일본의 만화심의위원회인 PTA에서 선정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 1위에 오르는 비운의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2. 해피슈가 라이프의 사토. 분홍색 머리에 빨간 눈을 가진 주인공 마츠자카 사토는 예쁜 외모로 많은 남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도 사랑을 경험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 사토에게도 어느 날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8살 소녀 시오였죠. 사토는 사랑스러운 시오를 보기 위해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둘은 사랑의 맹세 언약을 하고 잠에 들었죠. 시오를 통해 사랑을 깨달은 사토는 이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토가 퇴근할 시간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자 불안해진 시오는 사토를 찾아 밖으로 뛰쳐나오는데요. 그렇게 길거리를 헤매다 불량배를 만나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이후 시오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한참을 돌아다닌 사토가 이 상황을 목격했는데요. 시오를 함부로 대하는 불량배의 행패를 보고 광기에 휩싸입니다. 이후 집에서 챙겨온 전기 충격기와 연장이 가득 찬 가방으로 불량배를 제압한 사토는 그의 머리카락을 쥐어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오를 쳐다봤던 더러운 눈을 당장 빼내야 한다며 칼로 도려냈죠. 사실 사토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현재 사토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인데요. 화가였던 집주인은 혼자 비를 맞고 있던 사토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토가 그림 모델이 되어주는 대가로 한 집에서 지냈죠. 이후 집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사토가 밖에서 만난 시오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함께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는 기쁜 표정을 짓는데요. 그 순간 집주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토의 행복한 미소를 보고 시오에게 강한 질투를 느낍니다. 사실 집주인의 마음에는 사토를 향한 사랑이 싹트고 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사토가 자리를 비운 틈에 몰래 시오의 목을 조르다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뛰쳐나온 사토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으며 죽게 됩니다. 결국 사토가 살고 있는 집도 원래 집주인을 죽이고 몰래 살고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토는 시오를 위해서라면 속여도 범해도 빼앗아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해 라며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씩씩하고 밝은 평소 모습과는 달리 시오에 대한 문제라면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는 주인공을 본 시청자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릭앤모티의 릭 산체스. 주인공인 릭 산체스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에 한 줄로 이어진 눈썹, 흰색 가운을 입은 80세 노인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천재과학자로 자신의 발명품으로 손자인 모티와 함께 온 우주를 여행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와 다르게 그의 성격은 매우 거칠고 무례해서 다른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일례로 그의 손자인 모티는 학급 친구인 제시카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겨우 용기를 내 제시카
제시카에게 말이라도 걸어보려는 순간 동급생 친구가 모티를 막아섰죠. 주제 팍 좀 해. 너 같은 애랑 제시카가 어울리겠니?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먹은 모티는 풀이 죽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이성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도중에 릭은 옆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티, 사랑은 그저 번식을 유도하는 화학작용에 불과해. 이 위기를 넘어서라.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릭은 파티 후 어질러진 집을 치우기 위해 시간을 멈추는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긴 시간을 멈춘 탓에 시공간이 분열되어 세 사람이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안정시켜야 하기에 모티와 손녀 서머를 진정시켜야 했지만 이 와중에도 둘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결국 릭은 남매에게 화를 내며 막말을 했죠. 둘 다 잘난 것 없어. 나한테는 너희 둘 다 똑같은 쓰레기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다고. 결국 릭은 악역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많았는데요. 사실 그의 못된 성격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릭은 자신의 발명품으로 평행 우주를 돌아다니며 여러 사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죠. 대신 그럴 때마다 포탈건을 사용해 평행 우주에 살고 있는 인물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잃은 아픔까지 대체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릭은 항상 극심한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공감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오로지 자신밖에 없다는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죠. 사실 평소 릭이 장난스럽게 외치는 이라는 말도 나는 매우 고통스러워. 제발 도와줘. 라는 뜻의 절규였습니다. 이런 사연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릭을 악역으로만 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장임에도 많은 사랑을 받는 캐릭터가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